네, 안녕하세요. 다원교육에서 영파여고 내신 특화반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김현주입니다. 지금부터 26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내신 분석 영상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오늘 따끈따끈하게 끝난 시험지 받아서 같이 한번 풀어보고 그다음에 시험 문제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비했었던 것이 올바른 방향이고 앞으로 어떻게 좀 공부를 하면 좋을지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3가지 정도의 몫을 좀 준비했는데요. 시험에 대한 좀 종평 한번 진행해 볼 예정이고요. 문항마다 이제 좀 실수할 만한 부분들 혹은 이제 변별력이 있었던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내신 수업 소개해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작년 기출이랑 좀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이 교육과정 첫 해였다 보니까 조금 이제 혼돈의 시험이었긴 하지만서도요. 어쨌든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 파트가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도형의 방정식과 함께 등장하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뭔가 분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형의 방정식에 비해서 좀 길을 못 폈다면 이번 새우 교육과정 개편된 이후에는요. 사실은 기말고사에 좀 메인이 될 만한 내용이 방정식과 부등식으로 변경이 되어서 아무래도 작년 시험도 사실은 방부등식의 분량이 좀 크겠다라고 좀 예측을 했었었는데 실제로 작년 시험 보시면은 사실은 방정식과 부등식 이 파트가 이제 소단원 하나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이제 한 단원 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보다도 실제 출제 무당수의 비중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고난도에 꼽히는 문제들이 좀 방부등식에 좀 포함이 되어 있기도 했었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번 시험도 물론 작년에 첫 해였기 때문에 좀 뭔가 좀 치우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좀 방부등식에는 강점을 좀 찍고서 시험을 좀 출제하실 거라 예상을 했었고 실제로 오늘 진행된 시험도 방부등식 파트에서 한 10문제 정도의 비중 그 다음에 경우의 수와 행렬에서도 총합 10문제 정도를 반반으로 좀 나뉘어서 출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우의 수 단원에서는 문제 수는 많았지만요. 뭐 상난이도라고 해야 될까요? 배점 기준으로 좀 고배점으로 분류된 문제는 한 문제만 출제되었고요. 대부분 첫 페이지 혹은 두 번째 페이지에 이제 출제돼 있는 좀 더 상대적으로 간단한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작년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경우의 수에 좀 비중을 낮춘 것이라고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반대로 저희가 보시면은 방부등식에는 여전히 배점이 큰 문제들 많이 몰려 있고요. 서술형도 이번도 중간고사처럼 총 3문제 출제되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2문제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점오점오가 돼 있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서술형 이번 문제는 이제 연립 방정식으로 이제 온전히 한 문제로서 여러 가지 방정식이 좀 출제가 되었다면 서술형 3번 문제, 서답형 3번 문제가 여러 가지 방정식과 여러 가지 부등식의 내용을 이제 융합해서 출제한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2문제짜리를 한 문제로 이제 조건을 좀 이어서 좀 출제했던 문제다 보니까 점오점오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렬에서도 이제 첫 페이지에 기본 연산 2개, 그 다음에 거듭 제곱 연산이 중간 페이지에 있었고 마지막으로 서술형 1번 좀 최소 보장 점수의 느낌으로 꼭 이거는 연산하고 가세요 정도로 가볍게 출제했던 지난 중간고사 때는 다항식 연산 좀 출제했던 것과 같은 흐름으로 서술형 한 문제가 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의 전체적인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이제 지난 이제 기출 해석 때도 한번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좀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지만서도 아직까지도 학생들이 나는 뭐 900점까지 볼 거야, 뭐 어려운 것까지 볼 거야 하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기본적인 것에 다시 좀 이제 좀 비거나 제대로 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노려서 좀 실수할 만한 그런 문제들도 출제했던 시험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뭐 타이틀을 좀 뽑아보자면 기본에 충실할 것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가장 고배점 문제가 교과서 문제 변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는 겉모습에 속지 말자라는 문구를 좀 꼽아봤는데요. 서술형 2번과 3번이 지난 시험도 좀 비슷하게 느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좀 나쁘게 말해서 까놓고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도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어떤 연산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뭐 중학교 때 혹은 고등학교 올라와서 첫 중간고사 보면서 했었던 그런 뭐 인수분해적인 관점에서 연산 이후에 연립방정식 푸는 그런 내용이었지만, 겉으로 볼 때는 문자가 많아, 식이 복잡해 보여, 약간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쫄고, 그 다음에 서술형 3번도 마찬가지로 두 문제를 융합해 출제한 문제도요, 문제의 볼륨이 커 보여서 그렇지 하나하나씩 분류해서 좀 읽어보시면은 그냥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근각계수관 문제 하나,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에서의 뭐 그 부등식의 해를 만족하는, 연립부등식의 해를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내용들은 이미 학평 프린트를 공부하면서도 정말 여러 번 연습을 해봤을 내용이기 때문에 각기 좀 뜯어놓고 보면은 간단한 내용이지만, 시험 시간에 이 문제를 봤을 때는 뭔가 좀 복잡해 보이고 거대해 보이는 것들 때문에 좀 쫄아서 뭔가 내가 제대로 풀 수 있고, 혹은 일부라도 적어서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것들을 놓친 부분들이 있다면은 조금 아쉬운 성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선은 실수 유발 지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꼽아보자면요. 경우의 수가 좀 간단한 문제로 출제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경우의 수가 좀 실수가 나올 만한 가장 큰 포인트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보충 프린트랑 교과서에서 이미 경험해본 내용에 관련해서 변형돼서 출제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조금씩 달라진 조건들 때문에 혹시나 내가 뭔가 좀 빼놓고 지나가거나 했다면 선지의 답이 없어서 좀 당황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보충 프린트에서는요, 저희가 뭐 3의 배수가 될 수 있는 뭐 수들의 이제 개수를 이제 구하세요라는 문제를 냈었는데요. 이번 시험에는 6의 배수로 좀 변형이 되고, 자릿수도 수를 좀 더 추가하다 보니까 이제 수치적인 값들도 조금 더 커지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3의 배수를 만족하는 자릿수들을 구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내가 케이스를 빼먹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1의 자릿수가 짝수가 되도록 이제 고정을 해놓고 연산을 좀 더 취하셔야 된다는 부분들까지 조금 더 계산량이 늘어난, 혹은 내가 케이스를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좀 놓친 게 있다면은 선지 답이 없는 그런 좀 아쉬운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대각선을 고려하자였던 건데요. 저희가 교과서에는요, 3 곱하기 4 사이즈로 점이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서 거기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물어본 문제가 있었고, 이번 시험에서는 3 곱하기 5 형태로 점을 좀 제시를 한 이후에 직선과 삼각형을 두 개를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뭐 직선과 삼각형의 해석에 이제 직접적으로 볼 때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한 직선 위에 여러 점이 놓여 있는 경우에는 직선이 중복됨 내지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없음이라는 사실을 이제 활용하는 관점에서 한 직선 위에 3개 이상의 점이 놓인 경우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3 곱하기 5로 사이즈가 늘어나게 되면서 새로운 대각선, 새로운 이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가 추가가 됩니다. 그것을 좀 알아보았다면은 선지에 있는 올바른 답을 골랐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은 뭐 선지에 좀 답이 없거나 잘못된 것을 좀 고르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서답형 2번, 아까 잠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는데요. 연립방정식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2차식과 2차식 연립이다 보니까요. 2차식에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어떤 두 문자 사이의 관계식을 얻은 이후에 대입을 해서 풀이하시는 내용이었는데, 지금까지 뭐 학푸에서도 그렇고, 학푸는 보충 프린트도, 그리고 그다음에 학평 프린트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누가 봐도 인수분해가 쉬워 보이는 그런 문제들은 좀 경험을 해봤다면, 이번에는 조금 최근으로 본다면은 중간고사 때 했었던 이제 문자가 2개 이상일 때 내린 차순으로 정리해서 인수분해하는 내용, 혹은 조금 더 내려가자면 중3 때 사실은 약간 뭐 심화 문제 이런 걸로도 이미 좀 경험을 하셨을 내용인 문자가 2개 이상이 이루어져 있을 때도 불구하고 이제 2차식으로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 차순으로 정리 이후에 인수분해하시는 내용이 좀 추가가 되어서 겉으로 볼 때는 괜히 좀 복잡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하지만, 이게 저희가 이미 경험해봤고 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에 기반한 내용이라는 걸 알고 계셨다면은 충분히 답까지도 잘 낼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계산 중간 과정에서 수가 매우 간단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뭐 0이라는 해가 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생긴 거에 비해서 이제 쫄지 말자, 이제 겁먹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었던 가장 대표적인 내용들 중에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은 서답형 2번이라 이 부분을 좀 실수 유발 지점으로 꼽아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변별력 문항인데요. 변별력 문항은 고배점 두 문항, 그리고 서답형 마지막 문항 이렇게 세 개로 좀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16번 같은 경우는 학평 프린트 변형돼서 좀 출제가 되었는데요. 사실은 학평 프린트가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되기는 했었습니다만 계산하는 과정에서 뭔가가 한 가지가 딱 걸리는데 그것을 사용했을 때 다시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사실 학평 프린트 다른 문제들을 풀 때도 뭐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봤지만 그것을 다시 넣었을 때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재확인해야 되는 문제들을 몇 번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런 것처럼 같은 값이 나왔네 됐다가 아니라 실제로 문제의 조건, 서로다른 두 실근을 갖게 하는 문제가 값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해야 하는 내용이었어서 혹시나 조금 더 깊게 고난도로 생각했던 친구들 중에서는 다시 한번 체크하지 못해서 계속 좀 늘어나 버리는 그런 좀 아쉬운 오답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반대로는 이제 어쨌든 인수분해 하는 과정에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한 문자가 2개 이상인 꼴의 형태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의 인수분해 과정에서도 나름 좀 변별력이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17번 문제는 교과서 문제를 변형해 출제했던 건데요. 이거 문제 보면서 한번 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페이지를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말로 말씀드렸던 학평 프린트랑 변형해서 이제 그대로 똑같이 나온 이제 내용이지만 숫자로 이루어져 있던 식이 아니라 이제 개수들이 새로운 또 문자로 좀 잡혀있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우연히 뭔가 좀 일치하는 값이 등장을 했지만 실제로 다시 넣어서 근을 확인하였을 때 서로 다른 두 식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좀 아쉬운 실수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 자,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17번 문제가 이번에 가장 고배점 6점짜리 문제였는데요. 사실은 이 내용이 이게 교과서에 있습니다. 교과서 대단원 정의에 이제 있는 내용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세변의 길이가 변수로 잡혀져 있고 이것이 둔각삼각형을 이루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x의 뭐 범위를 구하세요 내지 자연수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이제 문제인 건데요. 저기 보시면은 사실 문제가 3개가 보이실 겁니다. 그쵸? 위에는 올해 출제된 내용이라고 하고 가운데는 교과서라는데 아래에 있는 건 뭐냐 이제 하실 텐데요. 아래에 있는 내용은 저희가 22년도 기출입니다. 22년도에 서답형 서술형 1번으로 출제됐던 내용이고요. 이때도 교과서 변형으로 좀 출제되었던 만큼 보시면은 거의 이제 숫자도 거의 유사하고 마지막에 2가 4로 바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이 최근에 이제 기출을 이제 시험 직전에 공부하시던 친구들이라면 한 번쯤은 미리 경험을 해봤을 내용이기도 할 것 같고, 특히나 이런 문제들이 좀 손에 꼽히는 건 변형 문제 중에서도 기본 내가 과거에 배웠던 내용을 잘 알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변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삼각형의 이제 결정 조건이라는 것을 놓치게 된다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둔각삼각형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에서 뭔가 빠지는 값들을 삼각형의 결정 조건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쳤다면 선지의 답이 안 보여서 뭐 근방의 숫자들 중에 무엇을 좀 고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뭐 가장 고배점 문제인 만큼 무조건적으로 가장 긴 변이 무엇인지를 확정하고 풀 수 있는 아래 두 문제 꼴이 아니라 이제 세 변 중에 어떤 변이 가장 긴 것인가를 좀 케이스를 잡고 풀어야 되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풀이가 늘어나는 내용이긴 하지만 뭐 6점으로 출제된 내용들 중에서는 지난 뭐 시험이랑도 좀 비교를 했을 때 문항 자체만 두고 봤을 때는 확실히 조금 상대적으로 난이도 좀 낮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긴 변이 무엇인지를 케이스를 나누고 삼각형의 결정 조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이 결정된 조건까지도 생각하는 뭔가 좀 기본적으로 도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들을 응용해야 되는 문제로서 출제가 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답형 3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문제는 페이지가 좀 부족해서 가져오지 못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답형 3번 총 9점짜리 문제였는데요. 문제 배점이 참 독특했습니다. 5.96점이 방정식 문제에 대한 이제 부분 점수였고요. 그 다음에 3.4점이 부등식 문제에 대한 부분 점수였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점수가 좀 나오게 된 이유가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들을 구하는 뭐 대부분의 문제들이 방정식 문제,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신 문제였고 그 다음에 그 값을 구하고만 나면은 그 뒤에 서술되어 있는 연립부등식에서 부등식의 해를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를 카운팅하는 그런 해석은 상대적으로 매우 좀 간단한 이제 보충 프린트 내지 학평 프린트에서 줬던 내용들
보다 더 간단한 형태로 좀 풀릴 수 있었던 내용이라서 사실은 방정식만 좀 풀이를 했다면 부등식까지도 좀 술술술 쓸 수 있는 내용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한 문제라고 나왔는데 문제의 분량은 두 문제의 분량이 되다 보니까 제한된 시간 내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을 느끼고 끝까지 풀이하지 못한 친구들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결국은 제한 시간 내에 풀어내는 것도 시험을 이제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좀 볼륨이 큰 내용들을 보고 쫄지 않고 내가 아는 만큼 좀 적어낸다거나 아니면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저희가 좀 늘어난 1등급의 컷을 좀 뚫고 들어가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름방학과 2학기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자, 저희 기말고사가 끝나고 이제 2학기를 이제 막 여름방학부터 2학기 내신을 돌입하게 될 텐데요. 공수2 이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정말 볼륨이 큰 단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볼륨이 크다는 얘기는 개념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번 올해부터는 선생님들께서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마인드를 중간고사 때도 그 다음에 기말 때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여름방학 때 개념을 정말 탄탄히 뭔가 소홀하게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내용들도 잘 챙겨서 가셔야 학기 중에 다시 가서 개념을 보긴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뭐 공통수학을 많이 해봤어, 투를 많이 해봤어 라고 할지라도 새로 배우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개념부터 다시 한번 내가 빠뜨리는 것 없이 오해하는 것 없이 실수하는 것 없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이번 여름방학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 이제 교과서랑 교사용 자료 등등을 같이 병행을 하게 된다면은 좀 미리 교과서랑 보충 프린트를 공부한다라는 관점으로 좀 내신 대비를 미리 한다는 여름방학 수업으로 생각을 여름방학 수업을 한다면 보다 이제 2학기 내신을 준비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은 목요일, 일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에 진행이 되고요. 개강일은 7월 9일 목요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방학 때 개념 정말 탄탄히 잘 살펴봐야 되고 교과서랑 보충 프린트 절대 소홀히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학평 프린트는 문제를 해석하는 방향성을 좀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이제 보충 자료로서 이제 저희가 활용을 하는 형태로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여름방학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과서 같은 것들을 좀 메인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자, 근데 교과서를 메인으로 한다고 해서 쉬운 내용이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기본적인 것을 교과서 메인으로 챙긴다라는 거고요. 거기서 대표 유형이라던가 이제 빈출 유형들을 공부하는 수업이 저희 여름방학 수업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수2가 볼륨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여름방학 일정이 너무 짧습니다. 바로 뭐 다음 주에 개강해서 수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여름방학 자체가 너무 짧다 보니까요. 여름방학 기간 내에 공수2를 1회독하는 것이 목표이긴 한데 아무래도 저희가 1, 2, 3단원 내용들을 모두 다 다루고 심지어 다 바로 이어지는 뭐 내신 대비를 생각해서 도형의 방정식에도 힘을 싣고 싶다라고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규 수업 때는 이제 함수까지 끝까지 함수 그래프 단원까지 끝까지 1회독을 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교과서, 보충 프린트, 이제 자료, 원본 자료, 그 다음에 빈출 유형을 모두 다 정리하는 것이 저희 여름방학의 목표고요. 거기에 덧대서 중간고사를 바로 중간고사 내신 대비를 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방학 때 조금 시간이 있을 때 오전 타임을 빌려서 저희가 도형의 방정식을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까지 학평 프린트에 담길 만한 예상되는 그런 기출 문제들을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름방학 추가 수업 관련해서 좀 소개해드렸고요. 목요일 정규 수업은 저녁, 그 다음에 그날 아침에 저희가 도방 좀 심화 수업을 같이 미리 보는 내신 대비 느낌으로 함께 좀 진행을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3회차 정도의 일정 소개해드리고요.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 다원 수학 브로슈어나 아니면은 저희 여름방학 소개 수업을 다시 한번 좀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영파여고가 이제 확실히 좀 시험의 방향성을 좀 전환하려는 목표가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2학기까지 한번 좀 지나봐서 1년을 좀 크게 보는 것도 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큰 산인 한 학기가 좀 지나고 나서 좀 느낌은 당연히 학평 기출 문제들도 결국은 변형돼서 출제되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이하는 것조차도 어쨌든 수학을 공부하고 수능까지 바라보는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운 것들을 하기 이전에 당연하게도 절대 간과해서 안 될 교과서와 보충 프린트 등 기본 자료들을 정확히 세심하게 모두 다 꼼꼼히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우선이 돼야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전보다는 좀 달라진 학교의 시험인 만큼 이러한 관점들 맞춰서 여름방학 수업도 내신 대비까지도 쭉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 남은 시험 잘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저희 같이 영파여고 수업 들으면서 2학기 때는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2학기 때는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성으로 같이 성적을 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파여고 내신 특화반 담당하는 강사 김현주였습니다. 꼼꼼하고 꾸준한 관리가 학생들의 학습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